자, 최근 시장을 흔들어준 메인 악재였던 그린란드 덴마크 EU와 미국 사이의 대립각이 조금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트럼프 관세의 레파토리는 항상 이랬어요. 처음에는 어땠죠?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파병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유럽 8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이제 갑자기 그린란드를 먹고 싶다고 충격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시장이 1차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EU도 거기에 질세라 맞불을 놓고 있죠. 보복 관세를 먹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2차 하락이 나왔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항상 여기서 어떻게 나오죠? 갑자기 합의안을 들고 나옵니다. 갈등이 고조되고 갈등이 이제 극에 달했을 때 갑자기 이제 우리 합의안을 들고 나올게.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수용 가능한 안을 내놓는 게 지금까지 트럼프의 관세 레파토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4월달, 10월달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울 때도 역시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유럽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를 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등을 하고요. 그러면서 갈등이 조금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같은 경우도 덴마크가 어느 정도 협상 의지를 내비쳤어요. 물론 주권은 절대 넘겨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외에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출입을 한다던가 광물 관련 자원을 쉐어한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상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테이블에 같이 앉아주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높은 확률로 횡보를 해주면서 바닥을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해줄 텐데 여기서 이제 가장 위험한 거 아직까지 남아있는 변수는 유럽이죠. 유럽이 미국 자산, 미국 채권을 매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정이 상한 모습인데 만약에 유럽도 이런 조치를 처리하지 않고 진짜 미국 자산을 매각을 해버린다면은 바닥권에서 변동성을 더 키워줄 수도 있죠. 더 하락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변수만 잘 해결이 된다면 시장은 무난하게 단기 바닥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이전 주말에서 만들어준 요 횡보 구간에 대해서 강한 프라이스 액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는 이 구간에 터치를 해주고 반등은요 0.7%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 구간을 이탈한 다음에 저항 구간으로 바뀌어서 여기를 다시 저항 구간으로서 터치를 해줬을 때는 마이너스 4% 정도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간 90.4K, OK 요 구간이 중요한 매물대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지지로 사용되었을 때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저항으로 사용될 때는 굉장히 강하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매도세가 매수세에 비해서 굉장히 세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고점에서부터 변변한 반등 없이 바로 이렇게 떨어져 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바로 상승으로 연결되기는 좀 그렇고 다시 하락으로 한 번 더 가줄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세게 나왔을 때는요. 반등 한 번, 그 다음에 바닥권 한 번 형성해 준 걸로는 추세를 다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92.8K, 92K 요 구간이 강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요 구간이 과거에 이렇게 지지를 받아줬는데 이탈함으로써 이제 SR 플립이 일어나서 저항 구간으로 바뀐 만큼 아마 요 구간을 한 번에 뚫어주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도세도 강하기도 하고요. 그럼 좀 이제 큰 그림에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의 주봉인데요. 보시면 떨어지면서 요 아래에 있는 오더 블럭에서 지지를 받고 아래 꼬리를 쭉 빼주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나온 급락으로 인해서 오더 블럭이 위에도 형성이 되었다는 점이죠. 장악형 캔들이 두 개 연속으로 나오면 제가 오더 블럭이 형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세한 거는 강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채널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까지 비트코인이 90.9K 위로 올라가 주지 못한다면 주봉 기준에서 오더 블럭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요 구간에 대해서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뚫어줄 수 없는 구간이 상방에 하나 더 생긴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좋지는 않겠죠. 리테일 자금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연속 순유출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번에 한번 순유입이 세게 들어와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시장이 하락하면서 바로 순유출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정도 순유출이 나오는 건 괜찮지만 4일 연속, 5일 연속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거를 우리가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아직까지 리테일 자금이 회복되려면 갈 길이 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자체의 매도세도 쉽게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고요. 그래도 투자 환경이 전반적으로 12월 달에 비교했을 때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월 달 정도 되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린란드 관련 악재, 일본 채권 관련 악재도 본격적으로 치워지면서 좋은 투자 환경에 의한 탄력을 받아서 비트코인이 조금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전까지는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연속성이 없는 움직임, 하락이 조금 나왔다가 상승 나오고 상승이 조금 나왔다가 바로 꺾이면서 하락 나오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가져가신다면 무조건 포지셔닝을 짧게 움직임에 베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추세를 저점에서 고점에서 딱 잡아서 오래 들고 와야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상승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어느 쪽이든 간에 무조건 변동성을 동반합니다. 지금은요 내가 지금 저점이나 고점을 딱 잡아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보수적인 포지셔닝이 필요한 시점이고 일단은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